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어떤 사람들은 친구나 성취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깊이 있는 파괴적 행동들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카를 융, 카얼 중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세상과의 연결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이 순간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융이 말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태도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카를 융은 인간의 영혼을 약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평생에 걸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통합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균형까지 위협하는 몇 가지 주요 행동들을 밝혀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흔한 행동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융은 상호 존중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해치고 사회적 유대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편협함은 내면의 분열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공감을 파괴하며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인간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융은 진정한 존중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부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생각을 깎아내리거나 영적인 경계를 침범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폭력이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상처는 말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조롱하거나 모욕하거나 침묵하게 하거나 감정을 조작하는 행동들은 관계의 신뢰를 깨뜨리고 인간 사이의 유대를 붕괴시킵니다. 융은 신뢰야말로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가장 섬세하고 중요한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무례함은 결코 강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감정적 미성숙, 자기 인식 부족, 그리고 내면의 혼란을 드러냅니다. 무례한 사람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전쟁을 안고 있으며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할 뿐입니다. 융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친절함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내면의 어둠을 마주하고 극복하기 시작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또한 융이 해롭다고 본 또 다른 태도는 지나친 자기과시와 우월감입니다. 항상 타인보다 뛰어나 보이고 싶어하며 존경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내면의 불안과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형태의 자존감은 진정한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공허를 외부의 박수로 채우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욕구가 절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 경쟁심, 그리고 고립을 유발합니다.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되며 그것을 우월감이라는 가면 뒤에 숨기는 한 성숙은 멀어집니다. 오만함은 성장의 문을 닫고 공감을 질식시키며 진실된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옳아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강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성장의 기회를 놓쳐버렸을까요? 이 말이 당신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이 가장 많이 본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스스로에게서 느껴본 적이 있나요? 기억하세요. 인식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융이 지적한 또 다른 용납해서는 안 될 내면의 태도들을 깊이 탐구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자아 실현의 길을 막는 심리적 장애물들 말이죠. 그러니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시고 다음 영상도 꼭 함께해 주세요. 그때까지 당신의 내면 세계를 돌보세요.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 결핍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외부의 인정과 칭찬에 의존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자존감과 감정적 안정은 점점 약해지고 맙니다. 융근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증명하려는 태도는 조용한 형태의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관계는 평등, 공감, 그리고 상호 인정에서 시작되지만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점점 더 고립되고 공허감에 시달리며 주변과 단절됩니다. 융은 경고합니다. 오만은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높이 평가할수록 내면의 갈등을 직면하지 않게 되고 이는 결국 정서적 미성숙으로 이어집니다.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공감과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을 때 일어납니다. 과도한 자기 칭찬과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는 태도는 심리적 덕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자아를 병들게 하고 의식 있는 삶을 방해하며 통합된 인간으로서의 발달을 가로막습니다. 카얼 중에 따르면 내면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정신건강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감정, 욕망, 가치관, 고통이 존재하는 깊은 내면과의 연결을 잃게 되면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 모두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융은 영적과 정신적 균형은 자기 내면과의 견고한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현실에서 멀어질수록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내적 충동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존재적 소외와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단절은 대개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외부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생겨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정은 정서적 고통으로 바뀌고 개인은 오직 자신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외적인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에서 찾으려 하게 됩니다. 융은 이러한 무의식과의 단절이 위험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어두운 면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내부의 긴장이 쌓여 결국 우울, 불안, 공황 발작 등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드러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릴 뿐입니다. 융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진실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억눌려 있던 두려움, 고통, 욕망을 온전히 수용할 때에만 비로소 고통에서 해방되고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본질에서 멀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적인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이 가면은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형성되지만 진정한 자아를 반영하지 않기에 피상적이고 불안정한 관계만을 형성하게 됩니다. 융은 깊이 있는 인간관계는 오직 진실된 자아로 세상과 마주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간다면 타인이 마주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연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연극은 결국 지침과 좌절만을 남깁니다. 융은 말합니다. 내면의 현실에서 멀어진 삶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삶입니다.
어떤 외적인 성취도 영혼과의 단절에서 생긴 공허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외면한 사람은 끝없는 인정 욕구의 굴레 속에 갇히게 되며 진정한 만족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융그는 말합니다. 감정적 고립, 정신적 연약함, 삶의 목적 상실은 자신의 진실을 외면한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사람이 내면과 다시 화해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진정성 있는 삶이 시작되고 평화를 되찾으며 자기 자신과 타인 모두와 깊은 연결을 맺기 시작합니다. 공감은 단순한 사회적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자신의 본질과 타인의 감정 세계에 연결하는 영적인 힘입니다. 공감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진실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감 능력이 결여되면 그 영향은 심각합니다. 공감의 부재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정서적 장벽을 만들며 내면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융그는 자아실현의 여정, 즉 진정한 나가 되는 과정에는 자기 내면으로의 깊은 몰입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경험을 이해하는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내면의 부정은 타인의 고통을 얕보게 만들며 진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정서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 전체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융그는 공감이 무의식과 의식을 잇는 심리적 통합의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감정 또한 인식하게 됩니다. 공감이 없는 삶은 고립을 초래하고 존재의 공허감을 키워갑니다. 융은 공감이 단지 바람직한 성품이 아니라 인간이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감은 개인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세상과 진정으로 연결되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공감이 결여된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며 점점 더 감정적으로 고립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융그는 말합니다. 누구나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잠재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때 감정적 교류는 이러한 내면의 내용을 드러내고 치유와 성숙의 과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공감 없이 이 순환은 끊기고 맙니다. 게다가 공감의 결여는 대인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융은 자신의 욕구만을 앞세우는 사람은 타인을 자신을 위한 도구나 투영물로 여기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피상적이고 불균형하며 종종 조작적인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공감은 단지 상대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마음의 진심으로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없다면 인간관계는 점점 더 얕고 비인간적으로 변해갑니다. 융그는 경고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평가절하하거나 정당한 감정을 무시하며 자신의 시간만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메마르게 만듭니다. 융은 더 나아가 공감의 결핍은 집단적 의식의 기반을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을 무시하는 삶의 방식은 사회적 영성을 파괴하고 우리를 우리 자신과 인류 전체로부터 단절시킵니다. 본질적으로 공감은 모든 인간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과 같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영적 소외로 나아가는 길이며 카얼 중 은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카를 융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충동은 자유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이든 내면적이든 모든 형태의 억압은 개인의 성장을 마비시키는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합니다. 억압과 권위적인 통제는 개인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태도는 별표 개인의 진정성을 향한 여정, 즉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별표의 자연스러운 충동을 억누릅니다. 융근, 영적 성장은 내면의 자유가 존중되는 환경에서만 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강제적 압박은 대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로 인해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고 외부의 기대에 맞추게 됩니다. 그 결과 개인은 별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가면, 페르소나, 별표를 쓰게 되고 진정한 자아는 그림자 속에 숨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개인은 점차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끊고 외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삶만을 살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공허감과 자아 상실감이 커져만 갑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내면의 불균형은 정신적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심리적 질환, 정체성의 혼란, 깊은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억압적인 태도는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내용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억압된 것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되돌아옵니다. 개인이 이를 마주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분출되어 감정 폭발, 행동 문제, 정신적 불균형을 야기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의 권위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타인의 인정을 받는 법을 배우게 되며 그 결과 감정적 억제와 불안정함이 평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융은 이러한 억압이 가짜 자아를 만들며 그것은 사회적 기대에 따라 형성된 인공적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짜 자아는 개인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며 영적 실현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명백한 강요뿐 아니라 정서적 조작, 끊임없는 비판, 수치심 유발, 무시와 같은 미묘한 억압들도 개인의 자율성을 갉아먹고 자기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융근은 진정한 심리적 성장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 갈등을 인식하고 변화시킬 자유를 가질 때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억압은 이러한 변화를 막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분열과 긴장, 고통으로 가득한 거짓된 조화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융에 따르면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영혼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억누르는 모든 강제는 심리적 도구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개인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직관을 따르고 용기 있게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 안에 고유한 가능성과 씨앗을 품고 있으며 이는 자유, 경청, 존중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만 꽃필 수 있습니다. 권위적이고 억압적이며 통제적인 환경에 노출되면 이 가능성은 억제될 뿐만 아니라 왜곡되기까지 합니다. 융은 이것을 단순한 윤리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억압이 영혼의 성장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길을 걷는 것이 차단된다면 감정적, 영적 성숙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카를 융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이 가장 깊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진실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을 속이는 행위는 이러한 내면의 부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융근은 개인의 외적 자아, 의식과 내면, 무의식 사이의 균형이야말로 정신적, 영적 건강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순간 이 균형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 결과 내면의 갈등을 회피하고 그림자를 부정하며 성장의 기회를 차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기만은 내면에서만 머물지 않고 결국 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면과 겉모습,
거짓된 정체성으로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점점 자신의 본질과 멀어지게 만들고 진정한 자기를 잃게 만듭니다. 융은 이러한 태도를 그림자, 섀도우, 개념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무의식에 억눌러 놓은 인정하기 어렵고 숨기고 싶은 자아의 일부입니다. 별표 온전함, 전체성, 별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그림자와의 직면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자기기만 속에 사는 사람은 이상화된 자아 뒤에 숨어 이 그림자와 마주할 기회를 스스로 놓칩니다. 사회적 가면, 즉 융이 말한 별표 페르소나, 퍼소너, 별표에 집착하게 되면 사람은 존재 자체가 하나의 연극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연극이 현실과 혼동되고 사람은 자신이 보여주는 모습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깊은 공허와 분열감, 정체성의 상실을 느끼게 됩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무의식의 진실로부터 분리된 채 가짜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신경증적 증상, 삶의 위기, 감정적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융그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건강한 영혼의 기반이라고 덧붙입니다. 자기기만은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작동시켜 자기 본질과의 화해를 막습니다. 이 단절은 개인뿐 아니라 관계와 사회 전반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유대에서 진정성이 사라질 때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 또한 오염되기 시작하고 문화 전체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진실과의 연결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인류의 영적 정체 상태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흔히 가볍게 여겨지는 거짓된 삶은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소명,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부터의 깊은 일탈을 의미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의 정신은 개인적인 의식보다 훨씬 더 거대한 영역인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집단 무의식은 인류가 공유해온 보편적인 경험과 원형, 아어커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모든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힘에는 어두운 측면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비판적 의식 없이 이 힘에 지배당하게 되면 세상을 고정된 편견과 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통찰력은 마비되고 시야는 좁아지며 우리는 준비된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융은 편견이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과정을 막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이 멈추고 의식의 확장은 가로막히며 인간관계는 얕고 비인격적인 범주로 왜곡됩니다. 많은 경우 편견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일부분을 투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융그는 말합니다. 타인 안에서 우리가 싫어하거나 배척하는 요소는 종종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외면하고 싶은 모습, 약함, 두려움, 분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무의식과 마주하는 것을 회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내면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자기 기만을 강화할 뿐입니다. 편견은 결국 자신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려는 방어막이며 동시에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벽이기도 합니다. 융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각은 이 그림자를 용기 있게 직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 투사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가족과 문화,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고정된 사고방식을 깨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유로운 사고와 내면의 자율성이 가능해집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아직 개성화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자신만의 내적 나침반을 가지지 못하고 외부의 생각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의존은 개인을 삶의 표면에만 머물게 만들고 깊이도 자유도 진실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편견에 물든 의식은 자신도 세상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판단과 고정된 기준으로만 세상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기 이해는 막히고 현실과의 연결도 점점 단절됩니다. 융은 한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과거 경험, 두려움, 욕망, 잠재력까지 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편견은 이러한 깊은 시선을 차단하고 단순하고 피상적인 현실만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각은 융이 꿈꾸던 인류 보편성의 이상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는 외면은 달라도 인간은 모두 같은 본질을 공유하고 있으며 원형의 힘은 모든 사람 안에서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편견과 고정관념은 이 공통된 본질을 부정하고 분열과 불신, 영적 붕괴를 야기합니다. 융은 이러한 태도가 개인의 내면 성장뿐 아니라 인류의 영적 진화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진정으로 의식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한정된 시각을 내려놓고 타인을 공감과 명료함,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융에 따르면 영적 성숙은 자신 안의 어둠을 진지하게 직면하고 타인의 복잡성을 수용하려는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편견은 이러한 과정과는 반대로 작용하여 의식을 가난하게 만들고 공감을 차단하며 성장을 막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인류 모두를 멀어지게 만드는 내면의 실명 상태입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강한 분노나 지속된 원한 같은 강렬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단순한 감정 반응이 아니라 내면의 갈등이 억압되었거나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감정들을 직면하기보다는 외부로 투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즉, 우리 안의 고통, 좌절, 불안을 타인을 향한 공격으로 전환시킵니다.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 적대감입니다. 이는 외부의 누군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내면 전쟁의 반영입니다. 원한은 더욱 은밀하고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쌓이고 결국 의식을 장악하게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고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경직은 공감 능력과 내면 성찰, 영적 성장을 차단합니다. 융은 원한을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심리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이 에너지는 창조하고 변화시키고 의미를 찾는 데 쓰여야 하지만 대신 부정적 사고와 외부 비난에 소모됩니다. 그 결과는 감정적 소진, 창의력 저하, 영적 정체입니다. 융글은 이를 투사의 악순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을 외면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며 더 많은 혼란, 분노, 자기 분열만을 초래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 적대감은 하나의 자아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적을 필요로 하게 되고 자신의 정서를 복수심과 정당화된 분노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 패턴은 영혼을 고통과 좌절의 악순환에 가둡니다.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기 안을 직면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안에는 분노, 질투, 두려움, 슬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자의 통합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지만 내면의 진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작업을 회피하면 즉 적대감이나 원한으로 표현되면 자기 본질과의 화해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뿐 아니라 대인관계는 악화되고 사회적 유대는 식으며 윤리적, 영적 감각마저 흐려집니다. 원한에 갇힌 사람은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소모하며 성장은 멈추고 존재는 방어 모드로 고착됩니다. 융과 융근은 이것이 인간 영혼에 있어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감정적 정직함, 의식적인 용서, 그리고 고통을 자기 이해로 전환하려는 의지만이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융은 이 상태를 영혼의 무감각 또는 마비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의식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외부의 위협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감정 기계가 됩니다. 그 안에서 자기 세계와의 연결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융근은 말합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이러한 강렬하고 파괴적인 감정들의 분노, 상처, 복수심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억압하거나 투사하지 않고 용기 있게 변화시키려 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만약 적대감과 원한이 인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그것들은 점차 위험한 집단적 에너지로 발전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주변 환경의 가정, 공동체, 사회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융근은 강조합니다. 자신의 어둠을 직면하고 통합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진정한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이성을 잃은 분노는 그림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바로 이 그림자를 드러내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윤리와 의식, 그리고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융이 말했듯 먼저 자신 안의 전쟁을 끝내야 세상의 전쟁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연한 적대감이나 복수심은 절대 정상화되거나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깊은 영혼의 일탈입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된 고통의 표현이며 개인의 내면뿐 아니라 공동체의 연결성마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를 융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8가지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 잘못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을 가로막고 인생의 의미를 잃게 만드는 심리적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중 어떤 태도에 공감되었거나 누군가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갑시다. 자기 이해의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오직 그 길만이 내면의 자유와 진정한 관계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 영상이 당신의 내면에 무엇인가를 일깨웠다면 좋아요 누르시고 채널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곳에서는 매일 카를 융의 사상을 통해 당신의 가장 깊은 무의식을 비추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알림 설정하시고 자기 탐색의 세계로 더 깊이 뛰어들어 보세요. 당신의 무의식이 기뻐할 것입니다.